아까 수시나 정시 중에 어떤 것이 가능한지 보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기질 같은 거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친구는 사실은 뭐 내신에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막 다 관리는 못하지만 수능에는 굉장히 강할 수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원래 그 내용을 하나로 다 묶어서 영상을 만들려다가 너무 내용도 길고 그 이전 영상에서 보신 이 판넬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 많아가지고 이 편으로 왔네요. 자, 그러면 앞서서 이렇게 정보를 드린 거에 자사고라는 학교 중에 그 중에서도 용인 그 외대부고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뭐 커리큘럼 어떻게 짜는지, 뭘 중시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기본 자사고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2번 정도 읽었어요. 이 내용이 이거 보고 나면 조금 놀라실 텐데 저는 고등학생이 논문 어떻게 써? 뉴스에서 누구누구 뭐 자녀가 무슨 논문을 썼는데 표절했니 뭐 어쩌고 하면 솔직히 고등학생 논문 못 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이라면 가벼운 논문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대학교 나가서 뭐 그런 걸 했다고 아니면 대학원에서 그런 걸 했다고 생각하면 요즘 아이들은 이제 더 아래쪽에서부터 먼저 그런 수업을 하거든요. 또 프로젝트형 수업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지? 저는 사실은 반성도 했어요. 그때 와 저렇게 깊이 있게 책을 읽고 토론에서 프로젝트형 수업을 하고 결과물로 어디에 게재할 만큼 잘 써진 논문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사고나 이런 친구들이 그런 게 되는 정도 수준 애들이 가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인덱스에 자 제가 메모를 따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자 고수는 진짜 공부로 이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사고에서 지금 용인 외대부고에서 뭐 진학상담 입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입시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리고 대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고교 선택부터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학교의 어떤 특별한 점과 대학 입시 뭐 이렇게 준비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저는 사실 이 책을 이제 샀는데 앞으로 아이가 조금 커 나갈 때 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한번 다시 봐야지 처음부터 그리고 중학교 가면 또 다시 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가지고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약간 공부에 대한 핵심법 자사고를 그러면 보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자사고에서 뭐 하는지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장에 고수는 진짜 공부로 이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수와 고수로 이렇게 약간 구분을 지어놨는데 고수는 이런 거예요. 독서력에서 하수와 갈리고 그리고 많이 보지 않고 여러 번 본다. 이거는 사실 수학사전에서도 저희 개념노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잖아요. 단권화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약간 나무만 보거나 숲을 보지 않고 고수는 나무와 숲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본대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책을 읽을 때 요즘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책의 하나 부분을 자세하게 읽은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인덱스 전체를 다시 봐요. 이 흐름이 뭐였는지.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고수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진짜 공부는 지적 호기심과 자기 주도성 그리고 심화 탐구 능력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선행을 해야 돼, 뭐 심화를 해야 돼 이런 얘기 참 많잖아요. 근데 뭐 이제 선행도 사실 딱 포기하기에는 뭐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정말 심화를 중심으로 둬야 되는구나 라는 게 고등학교 이런 정보에서 나오지만 대입에 가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독서 100편 의자현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가물가물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진짜 책을 한 100번 읽으면 저절로 그 뜻을 익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반복에 대한 거 있잖아요. 되게 많이 많이 보지 않고 하나를 되게 여러 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아이한테도 뭐 이렇게 알려줄 때 아이가 같은 책 저희 딸도 100번 정도 본 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냥 통으로 다 외우거나 다 이해하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도 그 단어의 뜻을 다 그냥 알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로 이겨야 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 두 번째는 대입의 시작,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고교 선택부터. 예, 그래서 고교 선택에 대한 거를 1편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고교를 선택하려고 봤더니 선택지가 뭔지를 알아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1편에서 좀 잘 보신 분들 이제 아마 기억이 조금 나실 텐데 우리가 특수목적고 특목고 자율고 그리고 뭐 영재학교 등등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건 대강 이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학교 이름은 다 기억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지역에 해당되는 건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를 추렸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지? 그러면 소개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의 궁합.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의 궁합이 결국은 적성이나 아이의 성격이나 아이의 능력 같은 걸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의 궁합, 그리고 학교가 아까 수시나 정시 중에 어떤 것이 가능한지 보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기질 같은 거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친구는 사실은 뭐 내신에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막 다 관리는 못하지만 수능에는 굉장히 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신은 좀 가볍게 가면서 그래도 기본 내신 공부가 그 수능의 공부도 되지만 아이가 뭐 이제 제출해야 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 되게 부담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나는 정시 형태로 수능으로 가야겠다. 그렇다면 수능 유리한 학교로 가야겠죠. 그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사고의 강점이 뭐냐면은 자사고는 일단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요. 학교에 있는 시간. 기숙학교가 되게 많단 말이죠. 미국에서도 명문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굉장히 많이 운영해요. 기숙사를 운영한다는 건 뭐냐면 아이가 학교가 끝나고 뭐 학원을 가면서 이렇게 중간에 이탈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고, 그리고 안에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거예요. 방과 후나 아니면 탐구 활동, 뭐 아니면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 활동 이런 것들이 뒤에 다 일어나는데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악기 같은 거 배우다가 조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되면 다 접잖아요.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자사고의 특징들이 약간 악기 하나, 운동 하나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 방과 후에서. 사실 그 정도 시간이 또 가능하잖아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기숙학교로 가라고 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 진짜 조금 다 이렇게 목표를 높이 잡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저도 기숙학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거기 넣어가지고 다른 데 조금 이탈이 안 되고 거기에서 몰입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사실 이제 뭐 당연히 용인 외대부고에 대한 홍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대한 특징은 이런 게 있었어요. 전국형 여고는 자사고라고 했어요. 예, 광역이 있고 전국이 있는데 이건 전국에서 뽑아요. 그리고 여기는 수시와 정시에 같이 강한 학교예요. 이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조금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학종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수시를 이제 강하게 한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막상 갔더니 우리 아이는 정시에 강한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학교 선택을 함으로써 정시를 이제 지원받지 못하고 혼자 이제 막 끙끙거리면서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수시 정시가 같이 강한 학교는 학종도 봐주면서 수능 준비까지 같이 가거든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그걸 보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2학년까지 보니까 수학 진도가 다 끝나더라고요. 끝나고 그 다음에 3학년에 고급 수학을 배워요. 네, 그러니까 진도 자체가 2학년 안에 대부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끌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되게 학습이나 어떤 공부로 말고 되게 의미 있었던 거는 다른 친구들이랑 어차피 대학 입시 자체가 상대평가긴 하잖아요. 그중 누구를 뽑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가급적이면 이제 친구랑 이렇게 경쟁하지 않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민사고도 그랬고요. 자신과의 경쟁을 하도록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래서 사실 성적이 어떤 친구가 뭐 여기 책에 나온 소개된 아이가 있었는데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봤더니 서울대 경영학과를 학교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그래서 엄청 이제 고민을 했는데 본인의 발전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 하려고 이 친구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성적은 다른 친구보다 낮은데. 근데 같이 합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안에서 경쟁을 시키지 않고 그 아이의 발전된 모습을 계속 이제 그 선생님들이 지지해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사실은 일반고보다 자사고가 이렇게 많이 보낼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그만큼 공을 더 들이고 시간과 노력을 쏟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거에 맞게 좀 더 이제 열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그 합격 수기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대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가 쫙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합격 수기를 읽는 게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 뭐냐면 아까 개념화된 노트를 단거나 해서 그걸 자주 보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내가 진짜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벤치마킹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사에서건 아니면 지금 공부할 때건 여러분들도 벤치마킹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합격자들이 어떻게 해온 길을 따라하면 적어도 반은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합격 수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합격 수기를 찾으려고 그러면 인터뷰를 찾거나 유튜브에서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체화된 내용이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기가 있었는데, 수기에 지금 말씀드린 그 개념서, 기본서를 여러 번 완벽히 이해하라는 내용이 주로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선행, 학원, 자소서 모두 자사고인 이 학교가 해결해 주었다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의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일반고를 보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 공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학원 같은 것들을 알아봐야 돼서 학원에 이렇게 플랜을 짜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자학자습이 되도록 뭐 이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 사실 대신 해주기 때문에 엄마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이 훨씬 덜 들고 편하겠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겠다 이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그래서 합격 수기에 대한 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은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등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이해는 됐으니까 그럼 우리 아이를 그런 고등학교를 만약에 보내고 싶다 하면은 진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고수가 되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입의 시작인 고교의 선택부터 갈리니까 고교의 선택에 집중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로 외대부고를 해줬지만 각 학교의 특징을 찾아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 5학년 뭐 이렇게 되면은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를 가서 미리 들어보는 거죠. 중학교에 가서는 성적이 바로 2학년 거부터 들어가니까 사실 1학년 때 가서 듣고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면 조금 늦는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입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가서 이제 좀 정보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명 명문대, 서울대 이렇게 간 친구들의 합격 수기를 가지고 아이가 지금은 뭐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엄마가 읽어보고 이렇게 공부했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쌓아주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잡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민사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 민사고 행복 수업이라는 책에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심리학 시간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이런 학교에서 할당을 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도 당연히 공부는 늘 힘든 거고 아이들이 굉장히 그 안에서 고민하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에게 정서에 대한 거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거라든지 공부를 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계속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제가 봤을 때 약간 힐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긴 인생을 보고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게 이런 수업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 수업이 좀 특별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민사고에 대한 정보는 EBS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이제 영상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요 책에도 있고, 그리고 뭐 이 용인 외대부고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또 자사고에 대한 또 이해가 되고, 그래서 뭐 좀 정보를 이렇게 가볍게 드렸는데, 고입, 대입 다 정말 정보 양이 막 이만하다면 저희가 이제 저도 알아가는 중이고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계속 이렇게 요거보다 조금 깊이 있는 정보, 더 깊이 있는 정보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전에
2025년도부터 고교 평준화가 되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든 3편짜리가 있어요. 대입 제도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링크를 다 이제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이거 보시면 훨씬 더 이해는 빠르실 것 같아요. 조금 깊고 어려운 내용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런 정보를 먼저 알고 설명해 가시면 내용이 아마 맞아 저거 저런 거지 이래서 바로 들어오실 텐데, 저도 좀 초반에 헤맸고 그 내용이 뭔지 몰라서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